초대형 이적, 손흥민, 33세. 바르셀로나, 청신호, 바르샤 디렉터, 파격 계획, 수립. 제2위 메시 플러스 이강인 절친 방출. 오른쪽 화살표, 선 연봉 지급 가능. 손흥민에 대한 바르셀로나의 관심이 다시 등장했다. 영입 계획까지 등장했다. 스페인의 엘골디이탈은 3일, 한국 시각,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위해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를 동시에 내보내는 것을 고민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엘골디이탈은 손흥민은 바르셀로나의 안건에 도달했으며 데쿠 디렉터는 한지 플릭이 손흥민을 위해 몇 개의 방출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데쿠가 플릭에게 손흥민의 이름을 물었을 때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중요한 선수고 그의 영입은 전혀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어 손흥민이 자유계약으로 바르셀로나에 도착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위해 데쿠는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의 방출을 제안했다. 두 선수는 팀 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두 선수가 떠난다면 그들이 받는 연봉이 손흥민에게 할당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이미 지난 10월에도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등장한 바 있다. 스페인의 카르페타스 블라우그라나는 바르셀로나는 이미 데쿠 디렉터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데쿠는 이미 글로벌 스타 영입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손흥민의 영입을 위해 토트넘과 협의 중이다. 우승에 대한 그의 열망은 새로운 도전으로 그를 이끌고 바르셀로나는 매우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인다. 데쿠는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손흥민은 축구적인 이점 외에도 구단 마케팅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손흥민의 바르셀로나 이적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엘나시오날도 손흥민은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10년 만에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깜짝 영입일 수 있으며 이미 데쿠가 협상 중이라는 소식도 있다. 그의 합류는 바르셀로나 마케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바르셀로나의 접촉을 주장했다. 손흥민의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나온 이유는 단연 손흥민의 계약 문제 때문이다.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재계약 관련 소식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영국의 TVR 풋볼을 통해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는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재계약 협상 계획이 없다고 전달했다. 손흥민 측은 구단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라며 손흥민과 그의 캠프는 토트넘과의 새로운 계약에 대해 협의했었고 양측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구단 측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해당 소식은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 이후 나온 소식이었기에 더욱 힘을 얻었다. 앞서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4일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올 시즌 이후에도 그가 팀에 계속 머물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토트넘은 손흥민과 2021년 내 새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료는 7개월 후로 예정됐다. 구단은 1년 연장 옵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옵션 발동을 통보하기만 하면 되며 우리는 토트넘이 그럴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보도했다. 아쉬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그간 꾸준히 토트넘 레전드로 남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작성한 업적과 평가들을 고려하면 구단 역대 10위 안에 포함되는 레전드라고 평가받아도 손색이 없다.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400경기를 넘겼으며 토트넘 통산 득점 수도 165골로 역대 순위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토트넘 통산 도움 순위에서도 크리스티안 에릭센 바로 다음인 2위로 엄청난 기록을 보유했다. 손흥민이 재계약 대신 2025년 혹은 2026년 여름 자유계약으로 떠날 가능성이 커지면 다른 구단들의 관심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라리가의 관심도 있었다. 이번 여름 등장한 주인공은 레알이 아닌 또 다른 마드리드 영구의 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다. 스페인의 토도 피차에스는 아틀레티코는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을 보인 팀 중 하나다. 투자 측면에서 리그를 주도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주요 선수로 합류했으며 그는 아틀레티코의 미래를 이끌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구단 수뇌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선수단 개편을 위한 노선을 이어갈 생각이다. 그중 여러 이름이 언급됐는데 가장 힘을 얻을 선수 중 한 명은 손흥민이다라고 전했다. 아틀레티코의 제안도 손흥민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었다. 당시 토도 피차에스는 손흥민은 32세지만 여전히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며 계약이 만료되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손흥민은 아직까지 토트넘과 계약 연장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그는 사우디의 관심도 받았지만 선수는 유럽 잔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틀레티코와 선수 사이의 접촉이 비공식적이지만 이뤄졌다라며 아틀레티코가 이미 손흥민에게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의 자유계약 이적 가능성과 함께 바르셀로나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됐다. 손흥민이 그간 보여준 기량을 고려하면 바르셀로나 외에도 적지 않은 팀이 손흥민의 계약 상황을 주시할 전망이다. 날 296억에 판다고? 미친 거야? 헐값 매각설 나온 후 한 골 1도움 폭발. 무려 10개월 만에 득점포. FC 바르셀로나는 4일 한국 시간 에스타디 마요르카 손 모익스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스페인 라리가 19라운드에서 마요르카의 5에서 1대승을 거뒀다. 이날 경기 전까지 리그 3경기 무승에 빠져있던 바르셀로나는 마요르카전 대승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여러 선수의 고른 활약이 빛난 경기였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12분에 나온 페란 토레스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곧바로 전반 43분 마요르카의 베다트 무리키가 동점골을 넣었지만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계속됐다. 후반전에는 하피냐가 페널티킥 포함 멀티골을 장렬했다. 이어 교체로 들어온 프랭키 더 용이 후반 34분 추가골을 넣었다. 라민 야말이 뒷공간을 침투하는 파우 빅토르에게 패스했고 빅토르는 컷백을 시도했는데 이를 마요르카 수비진이 걷어냈다. 하지만 볼은 멀리 가지 못했고 이를 달려 들어오던 더 용이 가볍게 마무리했다. 더 용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반 39분에는 바르셀로나가 빠르게 역습을 시도했고 야말이 롱패스를 받아 마요르카의 박스 안으로 진입했다. 여기서 마요르카 수비수가 야말이 볼을 뺏는 듯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더 용이 볼을 먼저 잡은 뒤 골문 앞으로 패스했다. 이를 빅토르가 받아 팀의 5번째 골을 완성했다. 오랜만에 나온 더 용의 맹활약이었다. 이날 득점은 더 용이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무려 10개월 만에 넣은 득점이다. 마요르카전 직전 더 용이 마지막으로 넣은 득점은 지난 2월 헤타페전에서 나왔다. 더 용은 최근 팀 내 입지가 불안하다. 네덜란드 아약스 출신으로 전진 드리블과 패스 능력, 축구 센스가 뛰어난 더 용은 2019년 바르셀로나에 합류했다. 이후 바르셀로나에서 중원을 책임지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팀이 어려울 때 센터백 역할을 자처하며 헌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잦은 부상에 시달렸고 계약이 2026년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재계약도 지지부진했다. 이에 스페인 매체 카탈루냐 라디오는 지난 3일 바르셀로나는 더 용을 2천만 유로, 약 296억 원에 판매할 준비를 마쳤다 라고 전했다. 그동안 더 용이 보여준 능력과 활약을 고려했을 때 그야말로 헐값이었다. 이에 더 용이 자극을 받은 것일까? 더 용은 매각설이 나온 직후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대승에 앞장섰다. 과연 더 용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3. 살라. 호날두급 연봉 3,140억, 거절하고 리버풀 잔류? 이유는 발롱도르 수상. 리버풀이 모하메드 살라와 재계약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듯하다. 살라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과 계약이 만료된다. 이미 지난 시즌 위르겐 클롭 감독이 사임 발표를 한 이후로 살라의 이적설은 계속됐는데 최근 살라의 발언들로 불이 붙였다. 살라는 최근 맨체스터 시티전 이후 지금까지 이 경기가 내가 리버풀에서 뛰는 마지막 맨시티전이었기에 그냥 즐기려고 했다. 분위기가 굉장하다. 여기서 매 순간을 즐길 거다.
정말 특별하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곳은 집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 맨시티전이라는 발언에 팬들은 이별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그도 그럴 것이 살라가 이별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벌써 세 번째다. 시즌 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3에서 0 승리 이후 살라는 좋은 여름을 보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이 내가 이 클럽에서 보내는 마지막 해다. 그저 즐기고 싶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아직 클럽에서 아무도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시즌이 끝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사우샘프턴전 3에서 2승리 이후 12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 리버풀에 남으라는 제의를 받지 못했다. 아마도 나는 잔류보다는 이적 가능성이 더 높다. 모두가 알다시피 난 수년 동안 리버풀에 있었다. 이런 클럽은 없다. 하지만 결국 잔류는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 실망스럽다. 난 팬들을 사랑하고 팬들도 나를 사랑하지만 내 손이나 팬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기다려봐야 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자연스레 이적설도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SPL, 이적설이 재점화됐다. 지난 시즌 알-이티하드가 살라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구체적인 연봉 액수가 거론됐다. 영국 팀토크는 지난달 29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을 인용하여 살라는 내년 여름 SPL 클럽의 꿈의 영입 대상이다. 살라는 최우선 영입 타깃이고 알 나스르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연봉 1억 7,700만 파운드 3,140억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제안받을 예정이다. 사실 살라의 연봉은 호날두보다 높을 수도 있다 라고 보도했다. 최근 다른 보도가 나왔다. 살라의 발언 이후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영국 팀토크는 4일 리버풀은 살라의 계약 협상에서 구체적인 단계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 라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서 살라는 2년 계약 연장을 선호한다. 새로운 아르네 슬롯 감독 밑에서 뛰는 것을 좋아하며 이번 시즌 우승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리버풀 잔류 이유 중 하나는 그의 큰 꿈이 발롱도르 수상이다. 살라가 유럽을 떠나 SPL로 간다면 발롱도르를 수상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